누리호 4차 발사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현장 스튜디오 다시 한번 저희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김주영 기자 나와주시죠. 네, 고흥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를 이제 42분 정도 남겨두고 조금 전부터 이곳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설렘과 기대로 현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앞서 저녁 8시 15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발사 시간을 발표를 했고요. 누리호는 예정대로 0시 55분에 우주로 향합니다. 2년 반 전에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그 긴장과 설렘을 오늘 다시 느끼게 되는데요. 발사 전 막바지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권병문 박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연구소의 발사체 전자팀을 맡고 있는 권병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이제 발사가 41분 50초 정도 남은 지금 이 시점에서요. 누리호 정확히 어떤 상태입니까? 사실상 모든 것이 마무리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트랜스포터 이렉터라고 하는 기립장치의 철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립장치가 철수가 완료가 되었다는 얘기는 발사체의 작업이 거의 끝났다라는 얘기고요. 네. 현재 연료와 산화제를 포함한 모든 추진제의 충전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마 90% 이상 충전이 완료가 되었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 화면에서 그 하얀색 기체로 나오고 있는 것이 네. 산화제가 충전된 이후에 기화되면서 이제 공기와 만나면서 이제 영하 182도의 산화제가 기화되기 때문에 저렇게 하얀색 기체가 나오게 되고요. 네. 저 하얀색 기체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발사체가 연료와 산화제의 충전이 거의 완료가 되고 이륙할 준비를 거의 마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발사 운용자들은 최종적으로 발사 운용 시스템이 발사 자동 운용 모드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상태가 완료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박사님. 지난 3차 발사 때까지는 연구진으로 또 참여를 하시면서 엄청 마음을 졸이면서 이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오늘은 좀 어떠십니까? 사실 밖에 나와 있다 보니까 예. 마음이 더 졸여집니다. 저도 나로나 누리호 3차 발사 때까지는 실제 ACC라고 부르는 발사운용센터에서 콘솔 앞에 앉아서 발사대회에 대기하고 있는 발사체에 탑재된 전자탑재물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은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발사 준비를 지켜보고 있으니 아주 감회가 새롭고 오히려 가슴은 더 두근대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두근대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거의 막바지까지 한 단계 한 단계 꼼꼼하게 우리 연구진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사 10분 전이 되면 사람이 아닌 자동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사람이 직접 하지 않는지 궁금한데요, 박사님. 네, 사람이 모두 수동으로 진행하면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사람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값이나 내지는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값이 나오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정해진 기준을 다 세워놨고요. 그래서 뭐 누리호에 대해서 수행되는 모든 점검이 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륙 직전에 이루어지는 절차들은 특히 더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순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해놓은 그 기준들이 벗어나는지 벗어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런 확인해야 되는 절차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수동으로 점검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 운용으로 모드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하다 보면 기준과 비슷한 값이 나오거나 다른 값이 나왔을 때 혹시나 실수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발사 운용 시스템이 자동으로 발사 운용을 하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 시간이 발사 10분 전부터 10분 전.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럼 이 발사 자동 운용 모드에 진입하기 전에 연구진들이 사람의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마지막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발사체에 관련된 모든 항목들을 사실 어제 기립되고 난 이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발사 운용자들은 누리호의 모든 상태를 하나하나 수동으로 다 점검을 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 발사 자동 운용 모드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점검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모두 만족되었을 때 발사 자동 운용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발사 자동 운용 모드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수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점검이 다 끝났다라는 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박사님,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이 막바지 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발사를 중단할 수도 있는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자동 운용 모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한 단계 한 단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점검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저희가 정해놓은 기준을 벗어나는 값이 있다라고 하면 자동 운용 모드에서는 자동으로 발사 운용을 중단하게 됩니다. 발사 중단은 사실은 발사 이륙 직전까지도 네. 정해놓은 기준을 벗어나는 값이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발사 운용이 자동으로 중단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박사님, 이번 발사를 살펴보면요. 가장 큰 특징이 우리나라 최초로 야간에 진행되는 발사라는 건데요. 그냥 생각했을 때는 환한 낮에 발사를 하면 야간 발사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기술적인 이 난이도 측면으로 살펴보면 좀 차이가 있나요? 사실은 이제 누리호를 야간에 발사하나 주간에 발사하나 기술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은 네. 거의 동일합니다. 어, 사실은 이제 발사를 위해서 발사 준비를 하기 위한 작업들은 누리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에 하나 주간에 하나 거의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발사대에 발사 대기하고 있는 누리호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저 발사 서비스 타워에 올라가서 담당자들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발사 디제로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집니다.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침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12시까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12시 55분에 발사된다 하더라도 발사 연구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해서 저희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야간 발사를 위해서 야간에 훈련도 네. 많이 수행을 했었고요. 어, 그리고 저 발사대에 보시면은 지금 조명이 상당히 밝게 설치가 네. 되어 있는데 네. 저 조명도 이번 야간 발사를 위해서 추가로 설치한 조명들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주간 발사와 야간 발사 난이도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왜 꼭 이렇게 새벽에 발사를 하는지 궁금한데요, 박사님. 발사체는 사실은 이제 탑재물이 어디를 가고자 하느냐라는 거에 맞춰져 가지고 발사를 하게 됩니다. 발사체에 탑재되는 탑재물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손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발사체는 그 손님을 원하는 곳에 모셔다 드리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나 네. 뭐 기차나 네. 배나 항공기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 가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세요? 몇 시까지 가세요? 몇 시까지 가는가? 예. 그걸 생각하시죠. 그래서 몇 시에 출발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죠. 그래서 누리호에 탑재된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어디에 가는지에 따라 가지고 발사체의 발사 시간도 결정이 되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발사 시간이 새벽 12시 55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깜깜한 새벽에 발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주요 임무와 또 목적지와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주된 임무 중에 하나가 오로라 관측입니다. 오로라 관측을 위해서는 태양빛의 간섭이 적은 시간대에 고도 600km의 태양 동기 궤도에 정확히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로라 관측을 하기 가장 좋은 위치는 고도 600km의 태양 동기 궤도에서 오로라 관측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위치를 설정을 하고요. 네. 그 위치로부터 역산해서 계산을 하면 나로 우주센터의 제2발사대
제2발사대 기준으로 발사 시각이 0시 54분에서부터 새벽 1시 14분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발사 시각은 오늘의 기상 상황, 그리고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우주 환경 분석 결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오늘 오후에 열린 발사관리위원회에서 내일 새벽 0시 55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금이 이제 자정이 지났으니까 오늘 네, 새벽 그러네요. 0시 오늘 55분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박사님, 그럼 이제 누리호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도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대한 누리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또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박사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누리호는 3단으로 구성된 발사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탑재물을 정해진 궤도에 투입하기 위해서 2번의 단분리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리호의 전체 길이는 47.2m, 그리고 전체 중량은 200톤에 가깝습니다. 네. 200톤이 좀 넘습니다. 이 중에서도 연료가 대략 한 56.5톤, 산화제가 126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제의 전체 무게가 180톤이 넘습니다. 누리호 1단이 75톤의 액체 엔진 4기가 클러스터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단은 75톤 액체 엔진 1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은 7톤급 액체 엔진 1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호의 탑재 성능을 본다라고 하면 700km의 고도의 태양 동기 궤도에 총 2.2톤의 탑재 중량을 올릴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박사님 여기 취재를 하러 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왜 우주로 로켓을 쏴야 할까, 이런 근본적인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궁금증 가지고 계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위성들마다 각각의 임무가 있다고 해요. 네, 먼저 맞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임무, 어떤 임무입니까? 네, 맞습니다.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우주에 로켓을 왜 쏘지? 라는 그 질문을 일반 국민들께서도 가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발사체에 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주는 정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기술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정말로 우리 실생활에서 누구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많은 편리한 기술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주 기술로부터 나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 내비게이션, 그거 전부 다 우주 기술로부터 나온 것이고요. 네. 그 외에도 셀 수 없는 많은 기술이 우주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 개발된 것들입니다. 저희 전자 레인지 간단하게 네. 얼마나 편하게 사용합니까? 없으면 안 전자 됩니다. 레인지도 예. 사실은 그런 셈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주 공간에서는 중력이 있는 지상에서 해볼 수 없는 많은 과학 실험들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의학적인 실험들을 하고자 하는 네. 그러한 기업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서 궤도에 올라가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경우에도 3D 바이오 프린팅 및 줄기세포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바이오 캐비닛이라는 탑재체가 있고요. 우주 자기장 플라즈마를 측정하기 위한 과학 탑재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오로라와 대기광을 관측하기 위한 관측 카메라와 같이 총 3개의 탑재체가 실려 있습니다. 오로라를 관측하는 거 참 예쁘겠다는 생각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요. 이번 발사에서 이런 주 탑재 위성 외에도 큐브 위성 12기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들은 어떤 임무를 맡습니까? 네, 큐브 위성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은 위성들입니다. 이번에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서 주 탑재 위성과 함께 국내 대학, 연구소, 기업 11개의 기관에서 개발한 다양한 큐브 위성 12기가 함께 올라갈 예정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먼저 분리된 이후에 약 20초 간격으로 개별 발사관에서 탑재되어 있는 큐브 위성이 한 번에 2기씩 사출되게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 한 10cm 정도 되는 정육면체 모양의 큐브 위성을 인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 크기. 예, 네. 이번에 탑재되는 큐브 위성은 2U 크기의 위성이 1기가 있고요. 3U 크기의 위성이 6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6U 크기의 위성이 4기가 있고 12U 크기의 위성이 1기가 있어서 총 12기의 위성이 궤도에 투입되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큐브 위성의 임무를 좀 자세히 살펴보자고 하면 네. 정말 많습니다. 우주 환경에서 국산 소자 부품의 성능 검증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저궤도에서 단백질 결정 성장 플랫폼의 우주 실증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관측 및 영상 촬영과 수집이 있고요. 해양 기후 예측을 위한 데이터 통신 서비스 실증, 인공위성 임무 후 폐기 장치 우주 검증 및 우주 탐사용 로버의 모터 드라이버 우주 검증, 가시광선 영역을 활용한 지구 관측 영상 획득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주도 해양 쓰레기 해류 감시, 지구 대기 관측, 큐브 위성 편대 비행과 랑데브 도킹 검증, 롤러블 태양전지 모듈의 우주 환경 운용 가능성 검증, 네. 이런 것들도 수행하고요. 초소형 위성용 홀 추력기 궤도 검증,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한 해양 플라스틱 관측 가능성 확인 등 정말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엄청 많네요. 엄청 많은 과제들을 큐브 위성들이 궤도에 올라가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 12기가 다 할 수 있는 분량인가요? 뭐 초과 근무를 엄청 해야 될 것 같은데 엄청난 다양한 임무를 사실은 누리호 네. 입장에서는 12기의 큐브 위성을 궤도에 투입하기 위해서 주 탑재 위성을 분리한 이후에 약 20초 간격으로 자세를 네. 바꾸게 됩니다. 네. 궤도에서 자세를 바꾸면서 각각 한 번에 2기씩의 큐브 위성을 분리하게 되고요. 그 분리된 위성들이 궤도를 돌면서 서로 충돌하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나로의 자세를 바꿔가면서 분리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이쯤에서 발사 후에 위성 분리까지의 과정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누리호는 이륙하고 5분 안에 1단 그리고 머리 부분에 있는 위성 덮개인 페어링 또 2단을 순차적으로 분리를 합니다. 이후 3단 엔진을 점화해서 목표 고도에 닿으면 위성이 사출이 되는데요. 박사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먼저 분리가 되고 큐브 위성 12기가 2기씩 약 20초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회피기동과 연료 배출까지 끝내면 21분 24초라는 짧고도 긴 비행이 종료가 됩니다. 그럼 누리호는 대기권으로 떨어져서 자연적으로 소멸하고요. 비행 데이터는 이곳의 이 나로 우주센터 그리고 제주 팔라우 추적소에서 단계별로 수신이 됩니다. 제가 잘 설명을 했을까요, 네, 박사님? 맞습니다. 기자님도 전문가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이벤트가 정말 정확한 시간에 모두 정확하게 수행되어야 탑재체를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3차 발사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 4차 발사에서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궁금한데요. 난이도가 좀 더 높아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3차 발사 대비 4차 발사에서는 주 탑재체의 목표 고도가 550km에서 600km로 한 50km 정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탑재체부의 중량도 한 500kg에서 960kg으로 2배 정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리호의 총 중량도 200.4톤에서 200.9톤으로 한 500kg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목표 고도도 높아지고 탑재체 중량도 무거워졌기 때문에 3단 엔진의 연소 시간이 늘어났고요. 임무 종료의 시간도 이륙 후 1284.44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21분 24초의 비행으로 종료를 하게 됩니다. 발사 시간 대비로 본다라고 하면 3차 발사 대비 146초가 늘어났습니다. 무거워지고 임무 수행 시간도 길어지고 네. 이번 4차 발사 좀 여러 가지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차 발사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첫 발사라는 건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차에서 3차 발사까지는 발사체의 제작과 총조립, 발사 운용을 모두 항우연이 주관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이제 함께 참여를 했었고요. 네. 체계종합기업은 발사 운용에만 일부 제한적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항우연은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요.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른 참여기업과 함께 발사체 제작과 총조립을 주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사 운용에서도 체계종합기업의 참여가
1차에서 3차 발사 대비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더구나 내년 5차 발사와 내후년 6차 발사에서도 체계종합기업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 4차 발사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첫 발사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 이번에는 1, 2, 3차 발사 때와는 또 다르게 항우연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기술 이전도 이뤄졌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우연에서 개발한 누리호 기술을 네. 기술 이전을 통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전수하는 작업도 이번 4차와 내년 5차 그리고 내년 6차 발사를 통하여 함께 수행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은 이미 하나와의 기술 이전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지만 항우연에서 개발한 누리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2022년부터 반복 발사를 수행하고 발사체 개발 기술을 기술을 이전해서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하고 또 발사체 산업 생태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체계종합기업을 하나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항우연과 하나가 함께 일을 했었는데 초기 과정에서는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항우연은 국가 연구기관이고 하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산 기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아예 다른 조직 두 곳이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덜컥대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양사가 가진 문화가 워낙에 서로 달랐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 연구원들이 서로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를 조율해야 하는 사업단장과 사업단의 사람들의 마음 고생도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국가연구기관으로서 갖고 있는 항우연의 장점, 네. 그리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리딩하는 민간 사업체로의 한화의 장점, 이러한 것들을 잘 조합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를 밑거름 삼아서 우주산업에 대한 민간 산업체의 투자와 역량도 더욱 커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방향은 전 세계적으로 우주 개발을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뉴스페이스라고 불리는 트렌드에도 맞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주로 향하려는 수요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미국 스페이스X 한 곳에서만 이미 팔콘 9 로켓을 통해서 130회 이상의 발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이미 100회 이상의 발사를 수행했습니다. 발사 횟수를 지금도 빠르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순히 계산만 해도 일주일에 2회, 3회를 발사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발사를 2회, 3회를 네, 정말 맞습니다. 자주 하네요. 예. 더구나 팔콘 9뿐만 아니라 지금 스타쉽 우주선을 통해서 2년 내 무인 화성 탐사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정말 높은 비용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주산업과 미래성장 동력, 첨단 기술의 확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는 우주 선진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좀 보면 될까요? 우리나라는 기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체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유럽, 인도, 중국, 일본에 이어서 1톤급 이상의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공우주연구원이 사실은 1989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지금 위치에 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주 선진국들과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아직 기술적인 격차가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주 시장 규모도 상당히 작고 그리고 예산 투입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갈 길이 상당히 멀고 험한 것이 현실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미국 스페이스X는 일주일에 2번, 3번을 이와 같은 발사를 수행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년에 한 번 정도의 발사를 수행하는 것조차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네. 또한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 우주 발사체를 1회의 소모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 개발도 이제 서둘러야 합니다.
재사용을 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서둘러야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탐사까지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자, 발사 시각이 다가올수록 성공에 대한 염원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17분 45초 정도 남은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발사 성공 여부 판단 기준도 궁금하거든요. 또 이걸 성공했다는 결과를 저희가 몇 시쯤 돼야 알 수 있을까요?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 여부는 주 탑재체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목표 궤도인 600km 기준에서 35km 이내로 들어가느냐, 태양동기 궤도에 잘 투입되느냐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네. 물론 주 탑재체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이 분리된 이후에도 12기의 큐브 위성이 순서대로 모두 궤도에 투입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차적인 임무인데요. 이러한 큐브 위성을 궤도에 투입하는 부차적인 임무까지 모두 완벽하게 수행을 한다면 누리호의 모든 임무가 완벽하게 마치는 것입니다. 지상국으로 전달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발사 운용자들은 위성이 궤도에 투입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공식적으로 누리호의 발사 성공 여부는 일부 중요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초기 분석을 빠르게 수행할 것이고요. 아마 발사 운용자들은 누리호가 발사된 이후에 아마 내일 새벽까지 초기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한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공식적인 성공 여부는 내일 아침쯤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탑재된 위성의 교신 결과를 보겠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초기 접속 결과는 초기 교신 결과는 1시간 이내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정식 교신 결과는 내일 오후쯤에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연구자들은 이제 누리호에서 날라온 전체 데이터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몇 주에 걸쳐서 전체 비행 데이터에 대한 세부 분석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네, 박사님. 오늘 아침까지죠. 예, 오늘 아침 0시가 넘어갔으니까요. 예, 오늘 아침까지. 네, 맞습니다. 네, 또 교신 결과가 나오는 오늘 오후까지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갈 것 같습니다. 오늘 기술 점검 상황과 기상 상황을 봤을 때 발사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누리호 3차 발사를 수행한 게 벌써 2년 반 정도죠. 2년 4개월 정도, 2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벌써. 시간 참 빨리 가는데요. 예. 그 3차 발사를 수행한 이후에 저희 항우연과 한화 그리고 한 300여 개에 달하는 많은 협력업체들이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이 모두 4차 발사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계획된 모든 점검과 시험을 철저하게 수행을 했고요.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네. 누리호가 현재 4차 발사를 위해서 발사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수없이 많은 연구원들의 시간과 땀, 노력들이 저 누리호 4차 발사를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투입되었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예보에 따르면 어제와 오늘 발사대에서 바람이 좀 세게 불 것으로 예보가 되었었는데 예. 현재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바람도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리호가 정말로 잘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박사님도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모두 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지만요. 만약에 이번 발사 시각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24시간 뒤로 미뤄진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꼭 24시간 뒤로 미뤄지는 것은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 탑재체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주요 임무가 오로라 관측.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태양광 조건에서 같은 장소에서 거의 같은 시각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오로라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간처럼 1시 전후, 네. 실제 새벽 1시 전후죠. 네, 정확한 예. 시간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이륙하면서 오차도 있고 여러 가지 오차 조건이 있긴 하지만 0시 54분에서부터 1시 14분 네. 그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누리호를 발사한다라고 하면 주탑재체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오로라를 관측하기 가장 좋은 위치로 가는 네. 시각은
1시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문제가 생겨서 네.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0시 54분에서 1시 14분 그 정도의 지연이라고 하면은 24시간이 아니고 조금의 지연을 가지고 바로 발사할 수도 있고요. 다만 그 이상의 지연이 필요해서 추가로 필요해서 지연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하면 오로라 관측을 위해서는 24시간 단위로 미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오늘 발사에서 남은 마지막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55분 기준으로 하면은 예. 지금 12분 30초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자동 운용 모드에 아마 정상적이라고 하면 들어갔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자동 운용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사 운영자들이 수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해놓은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발사 운영이 즉시 수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서 바로 고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내에 된다라고 하면 다음 24시간을 또 기다리게 될 것이고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이제 네. 마지막으로 네. 정말로 지금 이제 자동 운영 모드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마지막 변수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산화제도 채워지고 연료도 채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엔진을 점화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264초 전에 일단 액체 엔진 4기를 점화하게 됩니다. 그 4기의 액체 엔진이 정말 풀 추력이 나오는지를 한 1.5초 정도 확인을 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액체 엔진에서 추력 발생이 정상적으로 확인된다라고 하면 누리호를 현재 잡고 있는 저 아래쪽에서 지금 그 누리호를 잡고 있는 그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 디바이스가 해제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누리호가 상승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누리호의 상승이 시작하게 되면 누리호의 이륙 신호가 감지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누리호가 우주로의 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앞에 설명드린 모든 단계가 정말로 모두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누리호에 탑재된 탑재물들이 정해진 목표 궤도에 투입되게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발사가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밤은 연구진뿐 아니라 온 국민이 같은 마음일 겁니다. 국민들의 응원을 연료로 삼아서 누리호가 힘차게 우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권병문 박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모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참 저로서도 새로운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발사를 위해 가지고 현재 남은 시간이 한 10분 조금 더 남기는 했는데요. 아마 또 말씀드린 대로 발사 이륙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를 하면서 누리호의 발사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